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의 학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교칙으로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반팔, 반바지를 강요하고 심지어는 탈의까지 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가 아이들의 속옷까지 간섭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우리의 두발 단속과는 차원이 다른 일본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교육은 아이들을 억압하고 말도 안 되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하나의 기계나 군인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정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교육과정을 준비 중에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본 적이 있으신 분은 한겨울에도 반바지, 반팔을 입고 다니는 초등학생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서울과 비교해서 도쿄의 날씨는 따뜻한 편입니다. 일본의 중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한국에 처음 와서 가장 놀라는 것이 한국의 겨울 날씨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날씨가 봄 날씨처럼 따뜻한 것도 아닙니다. 도쿄의 겨울 평균 기온은 1도에서 2도 정도로 반바지, 반팔을 입을 정도로 따뜻한 날씨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쌀쌀한 날씨에 아이들에게 반팔, 반바지를 입히는 것에 대해 일본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본 초등학생의 운동복은 반소매, 반바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본에서 출판된 육아 관련 서적 등에는 아이들의 체온은 어른보다 높아서 성인보다 옷을 얇게 입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녀를 튼튼하게 키운다는 생각으로 겨울철에도 얇은 옷을 입히는 부모들이 많아서 추운 날씨에도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노는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내 시민들 사이에서 겨울철에도 반팔, 반바지 차림인 아이들을 두고 괜찮다, 나쁘다로 나뉘어 논란이 커지자 나가오칸 내과 병원장인 스즈키 아스카 박사는 아이들의 체온이 높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만큼 추위를 느끼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튼튼하게 키운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옷을 얇게 입혀서는 안 됩니다 라며 조언합니다. 항온동물인 사람은 자율신경의 작용으로 체온이나 맥박, 혈액의 흐름을 조종하면서 온도 변화에 대응하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미숙한 아이들에게 무작정 얇게 옷을 입히면 감기에 쉽게 걸린다며 아이의 컨디션이나 체감온도를 확인하면서 조금씩 옷을 얇게 입히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떠나서 한겨울에 반팔, 반바지를 입는 아이들은 추위로 인한 고통이 굉장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아동학대라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언론들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언론들은 일본의 반팔, 반바지 교육을 극찬하며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언론을 보고 있으면 일본의 잘못된 모습까지 배워야 한다며 어이없는 보도를 하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책 혐한의 나라 일본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어이없는 교육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의 어느 유치원은 아이들이 등원과 동시에 탈의를 시키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측은 자연에 가까운 발가벗은 모습은 현대 문명으로부터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아이들에게 되돌려준다며 누드 교육은 아이들의 신체 저항력을 증가시키고 두뇌 발달을 자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겨울에도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 모두 탈의 상태로 생활하고 있어서 성적 개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1975년부터 이어져 온 교육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의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정말 황당한 복장 규칙을 내세우고 있어서 일본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복 안에 속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내세우는 일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일부이기 때문에 절대 단 한 군데의 학교가 아닌 여럿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쪽은 속옷을 입은 채 땀을 흘리면 몸에 한기가 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땀에 젖어 여학생의 가슴 등이 비쳐 보이는 심각한 인격적, 성적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은 속옷 착용을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성적 학대 아니냐는 등의 항의를 했으나 교장은 검토하겠다는 말뿐 교칙은 아직껏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복과 체육복 메이커 강코 학생복이 도쿄와 카나가와 현에 사는 초등학생 어머니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4.4%가 교복 안에 브레이지어나 속옷 착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이런 황당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학교가 적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정말 말도 안 나오는 황당한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마스크는 흰색을 착용하도록 일본 학교에서 나쁜 교칙이 만연하는 이유는?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일본 학교에서 적용 중인 황당한 교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황당한 교칙을 살펴보면 염색을 금지하는 한편 원래 머리색이 검정색이 아니면 검정색으로 염색할 것, 속옷 색상을 학교가 지정하고 교사가 지정된 속옷을 입고 있는지 확인한다, 등교 중 물을 마시면 안 되고 여름철 자외선 차단제 사용 금지, 흑발이 아닌 사람은 검정색으로 염색해야 한다는 교칙은 상해죄, 강요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옷 색상의 지정과 교사가 속옷을 검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이고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물을 못 마시게 해서 수분 보충을 막는 것과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교칙이 추가됐는데 검정 마스크 착용 금지입니다. 일본의 학교는 아이들에게 자율보다는 통제 속에 가두어 놓길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은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도 말도 안 되게 커다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학교들은 정부로부터 지원비를 받는 조건으로 학교에 방사능 폐기물을 보관하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품을 통해서 꾸준히 방사성 물질을 섭취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학교에서도 피폭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사능 폐기물을 보관하는 학교가 일본 전국에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억압 속에서 건강까지 망가뜨리는 정말 위험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교육의 위험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6년 이나다 토모미 방위상이 일본의 청소년 전원을 대상으로 자위대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던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교육 체험의 형태로 젊은이 모두에게 자위대를 접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떠냐, 국민은 자위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국방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초식계라고 불리는 요즘 남자들이 좀 더 당당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며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군사체험을 시키자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일까요? 교육과 군사체험은 그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충격적인 교육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에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체육의 무도 중에서 선택 과목으로 총검술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총검술은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시절 군사훈련에 사용했던 것으로 패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총검술을 일본 제국주의 상징으로 보고 금지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총검술 자체가 군사적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데 이것을 21세기 들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은 정상적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아베 정부는 일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등 군국주의 교육의 상징이었던 교육칙어를 학교 교재로 사용해도 좋다고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는 본격적으로 군국주의 일본을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한국형 교육칙어라 볼 수 있는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것을 맹목적으로 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련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군사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련교육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제 고등학교 1학년 때를 마지막으로 교련교육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얼룩무늬의 교련복을 입고 고무로 만들어진 모형 총을 들고 제식과 총검술 등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과거의 군국주의, 독재의 상징들을 떨쳐버렸는데 일본은 반대로 과거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으로는 타임머신 제작이 불가능하지만 일본인들은 정신적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